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래도 안 믿으시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중요한 경제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주랑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만남을 가졌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엇박자, 통화, 재정정책 해법 찾을까 이런 기사가 보이잖아요. 하는 기재부 엇박자 논란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과 정부의 엇박자 논란은 어디서 나왔냐? 먼저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2차 추경안 33조 원 규모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내 두 차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종식이다? 그래서 엇박자다 이렇게 보는 언론 보도가 크게 늘어났었죠. 자, 먼저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장관의 만남 결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하고 한국은행 모두 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에 공감을 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구체화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 부분까지 경기 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한마디로 돈 더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고요. 통화정책은 어떤 식으로 간다?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서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양쪽에서 공감을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현재 초저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금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상화를 진행을 한다. 양쪽에서 공감을 했어요. 기준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집행하겠다 언급을 하고 최근에 그 내용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코로나19 피해 지원 통해서 15.7조 원이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고요. 국민들한테 국민지원금을 뿌려서 직접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 경기 개선에 온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요, 정부가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막아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정부하고 한국은행의 목표가 좀 달라요. 정부는 재정과 경제 안정을 우선시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물가와 화폐 가치, 금융 안정을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 회복 시기에 금리를 올리면 안 되지. 반면 한국은행에서는 그 사람들 말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금융 불안을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국가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터키 그리고 2019년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었죠. 자,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주랑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당이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본 거예요. 야, 총리야,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김부겸 총리가 이해는 하지만 재정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재부와의 만남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도 이주랑은행 총재가 좀 정부 의견을 잘 반영하는 편이거든요. 그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푸시를 하게 되면은 금리 2번 올릴까 1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좀 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솔직히 금리가 빠르게 올라야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안정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내년 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야 여당과 정부 살 길이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국무총리는 자산시장 과열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주랑은행 총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긴축이 아니다. 경기가 과열돼서 진행되는 통화정책 회수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낮췄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을 이제 한국은행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례적으로 낮췄던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너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도상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요, 7월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 다가와 깡통 전세에 대비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게다가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다. 코인과 부동산 시장이 특히 위험하다. 주식 시장은 금리 인상과 좀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내재 가치가 다르고 시장 참여자 비율이 좀 달라요. 외국인도 있고 기관 참여자도 있지만은 코인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냐? 일단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주요국의 두세 배 이상으로 매우 빠르다고 언급을 했고요.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벌써 열흘 사이에 세 번째 강한 경고가 나왔어요. 먼저 한국은행에서 6월 24일 날 집값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6월 31일 날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레버리지 과도해서 하락 위험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7월 2일 날 금융위원회까지 나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붕괴 가능성을 경고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부동산은요,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급격한 금리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높은 변동성을 가져온다는 게 과거부터 입증이 된 부분이죠. 자, 이미 아파트 버블의 심각성은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이 17.4로 평가가 됐습니다. 자,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7년 동안 모아도 집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주택시장이 과열이 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10이 넘어가게 되면 고평가 논란을 받는데 17.4면 빼박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주택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는 믿음도 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본 부동산 버블 사례죠. 1988년 일본 부동산 버블 절정기 시기에 도쿄 핵심 지역의 아파트 PIR이 15.6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주랑은행 총재는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이례적인 조치를 정상화 과정을 언급을 했지만 그건 정상화 조치이고 1.25%에서 얼마나 더 과열했다는 긴축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가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 기준금리가 높게 형성된다면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